셀프 컨시스턴시 기법의 등장. 여러 개의 COT 답변을 생성해서 다수결로 보호팅 시스템이 들어가는 아주 이것도 엄청난 또 획을 그었죠. 그렇다면 이번 N 이것에 대해서 트렌드와 의의 등 기반 논문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여기를 조금 구분자로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주면은 AI가 조금 더 잘 알아듣습니다. 이건 그냥 깨알 팁인데 구분자를 잘 넣어주면 잘한다. 이번엔 자기일관성 셀프 컨시스턴시 기법에 대해서 이쪽에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합니다. 재미나게 똑똑하죠. 앙상블 전략을 이제 LLM 추론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다.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냐? 캔버스 문서가 업데이트됐답니다. 여기 나왔네요. 바로 이어서 일단 딱 복붙을 해서 리서치 결과 이렇게 딱 넣고 보는 거죠. 공식화된 출처는 여기도 역시나 논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조금만 찾아서 읽어보실 수 있으면 LLM은 마스터가 되실 수 있어요. Self-consistency improves COT reasoning in LLM이라는 게 나와서 근데 이것도 이전부터 이제 다 연구를 했다는 거네요. 22년 10월에 최초로 이제 알카이브에 넣었고 상반기에 뭔가 재조명 받았다. LLM에게 단 한 번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동일한 질문에 여러 번 COT를 추론을 수행하게 한 후 가장 빈도가 높은 다수결로 선택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기존 제로샷 COT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다. 쉽게 그런 거죠. 그래서 셀프 컨시스턴시는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지만 답변을 얻기 위해 n번을 호출하죠. n번 호출은 곧 뭐다? 돈이에요. 돈. 한 번 전화할 거를 계속 끊었다 던졌다 하니까 전화비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단점. 그러니까 부자들만 쓸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10불 충전했더니 옛날에는 10달러로 10개 던졌다면 이제는 5달러씩 든다. 그래서 두 번밖에 못 한다. 뭐 이런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트렌드는 고가치, 하이밸류, 고위험 작업 있죠. 금융, 퀀트 분석, 의료 진단, 중요 코드 생성 등 정확도가 최우선인 작업에는 여전히 강력하게 권장. 진짜 중요한 일들. 근데 이제 뭐 단순하게 글을 쓰거나 이런 거에 쓰기에는 좀 아깝죠. 돈이 상당히 아깝다. 그래서 일반 대화, 실시간 응답 속도가 중요한 일반적인 챗봇이나 아니면 뭐 챗GPT의 뭐 음성 왔다 갔다, 제미나이 라이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또는 단순 정보 검색에는 컴퓨팅 비용과 응답 시간을 고려하여 단일 COT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근데 이 셀프 컨시스턴시는 여러 번, n번 던진다. 그다음에 또 하나 파생되는 개념이 뭐예요? 셀프 커렉션이라는 게 있죠. 최근 셀프 컨시스턴시 대신 모델이 한 번에 답을 한 후 스스로 제가 종종 하죠. 크리틱하고 커렉션한다. 비판하고 자기 수정, 자가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법이 통합되어서 더 효율적인 에이전틱한 설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거 제가 한 두 번째, 세 번째 전 영상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비판, 피드백하는 거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네요. 셀프 리파인, 자가 개선 루프 개념이 등장.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봐. 이렇게 딱 다 비슷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쏟아졌고 지금도 다 심겨져서 잘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리파인도 지지난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좀 퀵하게 넘어가고요. 쭉 생성을 하죠. 여기 짠 하고 만들었어요. 여기 재미나이가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르네요. 이런 것들. 또 리서치.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리서치 클래스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상식선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거를 쫙 늘리면 여기도 해가지고 이제 반복적으로 수정해서 루프를 돌린다. 계속 포문 돈다고 하죠. for 루프. 그렇게 해서 기존 셀프 컨시스턴시 다수결에 의존하여 통계적 정확도, statistical accuracy를 높인 건데 여전히 개별 추론 과정에 계속 오류가 많이 나왔다. 통계학의 어떤 좀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얘는 인간이 초안을 작성하고 스스로 읽어보며 개선하는 과정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셀프 리파이닝 한다. 정제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너레이트 하는 과정, 리파인 하는 과정. 그러니까 생성, 질문에 대한 초기 답변을 러프하게 만들고 모델한테 이 답변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비판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다시 물어서 개선시킨다라고 해서 창의적인 글쓰기, 우리가 쓰기 좋겠네요.
코드 뭐 개발자 코드 디버깅, 복잡한 인스트럭션의 어떤 준수,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 주관적 품질과 복잡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는 작업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답변의 구조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에이전틱한 설계의 표준의 요소가 만들어졌다. 기본적으로 요즘 우리가 쓰는 모든 최신 LLM은 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리액트가 아까 위에서 말한 도구 사용을 가능하겠다면 셀프 리파인은 도구 사용 및 초기 계획에 대한 플래닝에 대한 재고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점점점 눈 달리고 귀 달리고 도구 쓰고 슈퍼 에이전트가 점점점 하나씩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평가하고 수정하고 마치 로봇이 배터리가 없네 하면 가서 로봇이 자기가 스스로 충전하고 뭐 이런 느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셀프 컨시스턴시가 N번 던지는 것처럼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럴 필요도 없다. 훨씬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도 많이 안 먹으면서 고퀄의 답변을 잘 뱉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 컴프레션에 대한 연구. 컴프레션 하면 뭐죠? 압축하는 거죠. 압축. 그래서 결국은 프롬프트가 점점점 다시 짧아지는 시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해봐. 프롬프트 컴프레션. 항상 이 AI 쪽은요. 정보의 인코딩과 디코딩의 싸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보를 얼마나 다양한 아니면 풍성한 차원 안에다가 잘 압축해서 매핑을 해서 벡터라이즈를 한다고 하죠. 벡터화를 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결국은 그것들을 다시 디코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연어로 풀어낼 때 그 손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 최소화하는 어떤 최적의 통계적 추론을 계속하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AI가 뭐 막 엄청 대단한 막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런 한글을 어떻게 컴퓨터가 읽겠습니까? 이것도 다 뒤에는 숫자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진법에 뭐 여러 가지 아스키 코드를 기반으로 이렇게 하면서 막 처리가 되는 건데 결국은 컴퓨터가 연산하고 뭔가를 하려면 다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 숫자로 모든 걸 바꿔내는 행위를 보통 이제 벡터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개념이 머리에 있으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이건 이제 자연어 쪽이라서 랭귀지 모델이라서 제가 좀 잘 아니까 말씀드린 거고 또 이제 한 축의 전공에는 비전 쪽이 있죠. 우리가 보는 시각, 눈 달린 GPT라고 할 때 그 시각, 사진들 컴퓨터가 어떻게 사진을 인지를 할까 이런 것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사실 힌트는 그 픽셀에 있긴 하거든요. 하여튼 그렇고요. 어쨌든 이런 방식이 쭉 나왔다. 그래서 프롬프트 컴프레션 어디 갔어? 여기는 컨텍스트 랭스가 한정돼 있고 입력 토큰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이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고질적인 너무 토큰 단위가 너무 여전히 짧아요. 그러니까 인풋으로 때려 넣을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게 모델에 대한 어떤 컴프레션, 그러니까 프롬프트에 대한 컴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이 토큰 싸움 이거 여전합니다. 현업에서도 이게 상당히 큰 문제고 너무 긴 예를 들면 책 2만 장짜리를 AI한테 인풋을 하려면 다 잘라서 넣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 랭스 때문에 컨텍스트 랭스 때문에 그래서 막상 중간에 한 700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를 물어보면 답을 1차적으로 못해요. 거기까지 다 안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압축해서 잘 잘라서 어떻게 때려 넣느냐 청킹을 어떻게 잘 자르냐 아니면 임베딩을 어떤 모델을 잘 쓰느냐 그리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 거기서도 아까 말한 시스템 프롬프트, 유저 프롬프트, 어시스턴트 프롬프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해서 체 컴플리션을 최적화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거예요. AI가 멍청하네 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인터랙션이 일어난다.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트렌드 동인 2024년 뭐 이랬고 그래서 LLM에 전달되는 이 토큰이라는 건 그냥 글자 수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속도 향상, 비용 절감을 달성을 동시에 성능의 손실을 로스를 아주 최소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분야 및 기법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있었대요. 딜리션 베이스드 컴프레션, 그러니까 뭔가를 지워버리는 거죠. 딜리션 베이스드, 삭제, 딜리트 키 아시죠? 딜리트 키. 또 하나는 뭐예요? 모델 베이스드, 모델 기반의 압축. LLM 컴프레서 모델을 사용해서 긴 프롬프트를 읽고 그 핵심 정보를 담는 서머라이즈 아니면 레이턴 레프레젠테이션 내부의 어떤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 베리어블로 이제 뭔가 바꿔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 인젝터, 최적의 퓨샷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다 어렵지만 하여튼 우리가 정보를 압축하려면 그냥 지워버리든지 쉽게 아니면은 그거를 막 줄일 수 있는 모델을 하나 더 놓든지 뭐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딜리전 베이스드가 이런 레그의 최적화 이런 것들을 뭐 불러일으켰다 이런 건데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하여튼
결국 비용 싸움입니다. 비용을 줄이고 얼마나 조금만 넣어서도 다 그러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AI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떻게 잘 쪼개서 청킹을 해서 넣느냐. 이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예, 현업에서 요거를 자르려면 세법, 회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관세법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한 방에 내면은 다 잘 안 돼요. 예, AI가 잘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쨌든 잘라서 넣어야 된다. 근데 이런 IT나 개발 사이드에서 이걸 자른다고 하면은 정확히 기계적으로 자릅니다. 2천자마다 탁탁탁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법이 딱 2천자씩 끊어지나요? 맥락이 그렇게 안 돼 있죠. 어떤 장은 길고 어떤 장은 쓰잘데기 없이 짧고 길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사람이 판단하는 어떤 법령들, 시행 세칙, 규칙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패턴에 맞게 잘 자르는 게 핵심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사람이 다 결국 잘라줘야 되는 게 제일 정확하고 기계적으로 자르면 편하긴 한데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 중간 어딘가에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헤매고 있다. AI에다가 문서 넣어서 하면 다 돼요가 아니라 실질은 이런 거 알려주는데 진짜 없는데 제가 미팅 가면은 진짜 답답합니다. 이 내용 없이 AI가 다 해주는 거 아니냐고 막 하면은 할 말도 없고.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발 그런 그런 무지막지한 이야기는 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AI 리터러시 관점에서 요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우리 오늘 뭐 배웠죠? 마지막 랩법을 한번 해보면 23년 테크닉의 황금기 제로샷 GPT-4 그 다음에 구조화 프롬프팅이 있었고 일단 React 그 다음에 Self Consistency 그리고 Self Refine 하나 더 있죠. Prompt Compression까지 여기까지 하면은 이 프롬프트 황금기 모든 것들을 우리 한번 쭉 살펴봤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이어서 뭐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해가 끝났다. 논쟁의 해가 한 번 더 왔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이유가 있었을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